안녕하세요. 마데테스입니다. 영상 찍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forever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쵸? 모든 게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벌써, 곧 연말이에요. 참, 2020년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글쎄, 웃음이 있는 일이 2022년, 1년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내년에는 웃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미국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루머를 퍼다 나르는 분들 있고, 왜 근데 꼭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물론 미국의 그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입는 데미지가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한국의 우파라고 하시는 그 지금 야당인가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루머나 이런 걸 이렇게 갖다 퍼나를까요? 글쎄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정치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결혼하면 당신이 경험하게 될 25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결혼할 때 누군가 이런 또 25가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줬으면 아마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결혼 생활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근데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에서 거의 뭐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쵸? 결혼하면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예측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공부를 그래서 결혼 준비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 너무나 여러분들의 그 삶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라고 지금 이제 결혼 10년 이상 차 되신 분들은 대략 이것들이 언더스탠드가 될 거야. 그렇지 이런 게 있지. 그러나 그 전에 이제 뭐 이게 사실은 결혼 3년에서 5년 차에 겪는 문제들이에요. 25개. 그러니까 신혼 1, 2년 차 때는 너무 좋잖아요. 뭐 사실 그때 뭐 다툼도 있고 하지만 애도 없고 하니까 둘이 사람이 항상 데이트하는 기분일 테고 어떤 디스어그리먼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그럼 넘어갈 수 있지만 3년 차, 5년 차 되면서 점점 이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커지고 애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내 안에 결혼에 대한 어떤 커플들 후회도 오기 시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25개 일, 결혼 후 당신에게 생길 일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 처음에 결혼하고 1, 2년 차 때는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better life를 살고 싶잖아요. well-being life도 살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 합니다. 주식을 인베스트에다 날릴 수도 있고요. 또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시다가 그 돈을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집안에 백그라운드가 빵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커플들은 네, 경제적 어려움을 한 번은 휘젓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남자 여자에 대한 그것들을 핸들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겪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엔 연인이고 이 사람이 여자로 안 보일 수도 있고 남자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남자가 생각하는 거랑 여자랑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을 이제 핸들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걸 잘 극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롤리네스입니다. 분명히 결혼하고 옆에 나랑 같이 자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습니다. 이게 결혼 3년 차, 5년 차, 혹은 10년 차, 20년 차 때도 느끼는 부분이에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안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그 외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로맨스 앤 애펙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감정과 애정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컨퓨즈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에덴 그 hungry이죠? 그 thirsty라고 할까요? 갈급함, 목마름, 그거 찾게 되죠. 그리고 일 넣으라 그러니까 이제 장인 장모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그 어려움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고 사위는 절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도 없고요. 딸 같은 며느리도 없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spiritual growth together이죠. 그 영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spiritual life를 관리하라 해서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다.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또 다른 나를 같이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숙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같이 성장하는 걸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성분들이 더 교회나 이런 종교 활동에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남자들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같이 성장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더 포커스하느냐, 그 inner life의 well-being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 spiritual life가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롤에 대해서 굉장히 컨퓨즈하고 어렵습니다. 그거를 정의를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누가 남편이 되고 누가 누가 남편이 되고 누가 와이프가 되고 그래서 그 와이프 롤과 남편의 롤에 대해서 그거를 맞춰가는 밸런싱 아웃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커뮤니케이션 챌린지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줄 알고 잘 지냈었는데 결혼하면 할수록 이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요.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소통에 대한 챌린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배우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삶의 가치냐,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욜로라 그러잖아요. 그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무엇을 프라이어리티를 둘 것이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남과 여가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라이프를 우리 커플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문제죠. 제가 결혼에 필요한 4가지 링에서 서퍼링도 굉장히 중요한 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퍼링이 고통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이 안 가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커플로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도 어려움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셨어요. 종교인들이라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교회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또 혹은 내가 다니는 무슨 장로교회를 갈 것이냐 감리교회를 갈 것이냐 침례교회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아규문도 종종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은 뭐 대부분 장로교회고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 사람이 불교인데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결혼하면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기독교를 펴고 불교를 따라가냐 불교를 펴고 기독교를 따라가야 되느냐는 그 종교적 컨버트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도 어떤 그 스트레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하면 일어나는 일. 왜냐면 연애 때는 따로 다니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한 입을 덮고 한 지붕에 산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허스밴과 그 아내로서의 롤인데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프로세싱, 그 띵킹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이 다름에 의해서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아가고 오버컴할 것이냐도 굉장히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닥칠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이죠. 그러니까 어딜 여행하든 그게 비즈니스 출장이 됐든 가족 여행이 됐든 둘만의 여행이 됐든 이거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릴레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 그러면 여행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겠죠. 남자 여자 원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여행 가서 무슨 ATV라든가 이거 거친 아웃도어를 하고 싶은데 여자는 앉아서 비치가에 앉아서 어? 그 뭐 레모네이드라도 마시고 책 보고 싶고 이런 디퍼런스들이 이 트래블을 결정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캐리비안으로 가느냐, 뭘 차박을 가느냐 이 등등등에 대해 결정이 있어서 남자 여자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빚입니다, 빚. 이거 참 이거 경제적 첫 번째가 그 경제적인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빚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빚이 생기면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면 빚 쌓이잖아. 어떤 이유든. 거기에는 분명히 저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커플은 다 둘이 소비하고 살면 괜찮아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으니까. 그러나 한쪽은 저축을 하고 한쪽은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빚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커져갑니다. 그리고 싸움도 잦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다음 게 뭐냐면 아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이게 다른 스토리가 되겠죠. 이 아이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가져야만 되는 것 중 하나죠. 뭐 요즘 옵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딩크족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포기하고 안 하는. 왜냐하면 아이를 서포트하고 그래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나 또 신이 주시면 피임을 아무리 해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어떤 여러분들이 결혼한 후에 맞이하게 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초이스, 그쵸? 영화를 보러 갈 거냐, 콘서트를 갈 거냐, 뮤지엄을 갈 거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부스트업해서 해피 라이프로 갈게 할 것이냐라는 엔터테인먼트 초이스. 노래방 갈 거냐, 친구들이랑 모여서 만남을 갖고 소풍을 할 거냐 등등등에 대해서 분명 의견이 갈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은 스포츠카 사는 거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가족을 해서 SUV나 이런 거 사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위켄드에 무엇 할 것인가? 위켄드에 어떤 남자들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어떤 여자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 위켄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시간인데 둘이 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둘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그냥 그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위켄드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싸움으로 이어지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마다 백그라운드가 한국은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제사들을 많이들 안 지내죠. 젊은 사람들이. 제사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이 추석 때 이런 걸 해 먹었어. 그쵸? 집집마다 다 풍습이나 그 관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쌓아오는 어려움. 특히 이게 장인, 장모, 물론 시합을 시댁이나 처가댁하고 부딪힌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충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내 남편은 나는 이 방법이 좋아. 그러니까 나 와이프는 이 방법이 좋아.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충돌이 생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니까. 결혼하는 부부들이 겪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리어죠. 여자분들이 그 경력 단절이 오니까 아기를 다 안 가지시려고 하고 아이도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사회가 그렇게 그 긍정적이거나 그 뭐죠? 서포트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도움을 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갈등들이에요. 그 직업을 포기할 것이냐, 취미생활을 할 것이냐, 뭐 아이를 볼 것이냐, 이런 그런 디시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플로서 여러분들의 프라이어티를 어디다 둘 것이냐. 행복한 라이프, 커리어 드리븐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인 안정이냐, 뭐 커리어 안정이냐, 뭐 등등해서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살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 왜냐하면 분명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권에 살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관계죠. 성생활.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달라요. 남자가 불타는데 여자가 싫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여자는 화끈한데 남자가 별로여서 이거 어려울 수도 있고, 둘이 너무 화끈해서 너무 지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둘 다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쩌면 겪게 되는 문제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나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되는 그 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일어나서 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젖병을 소독하고 뭐 등등등등에 일어서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왕좌왕 등 그것 때문에 다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시면 맞이할 어려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굉장히 빨리 2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거고요. 중년, 지금 현재 결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거에서도 많이 사실 다투죠. 이게 사실은 되게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함이 여러분들의 릴레이션십, 결혼 생활을 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준비 중이거나 결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아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현재 결혼 10년 차이신 분들 중에도 이걸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해 가시면 얼마든지 남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또 해피하게 끝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마데테스가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서 격려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